거기에서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, 그리고 설사 이 남자랑 잘 된다 하더라도 돈만 날리고 시간도 많이 날리게 될 거야. 그래서 포인트는 대표님 요 업체 전에 결정사 부대표까지 하셨었잖아요. 맞아. 그러면은 조금 더 결정사에 대해 좀 민낯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풀어볼게.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. 같아요. 결정사를 가는 게 옳은 걸까요? 그거는 개인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옳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내 수강생 중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. 집이 너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야.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안 되다 해가지고 이제 30대 후반까지 해서 완전히 자기 사업자를 키워나간 거지. 그래서 그동안 젊은 시절에 남자들이 대시를 꽤나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응하지 않았어. 왜냐면 나는 집안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거든. 이 장녀로서 집안의 어떤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되게 있었거든. 30대 후반인데 사실 내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돼서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남자와의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. 자, 이런 케이스라면은 결정사에 가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어. 근데 또 반대로 나는 이제 슬슬 나이가 찼으니까 그냥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빨리 내가 급하기 때문에 결혼부터 해야겠다라는 케이스는 난 개인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가 않아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내가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재작년 결혼한 커플이 19만 쌍이래. 근데 이제 이혼한 쌍은 9만 7천 쌍인가 그렇거든. 이거 통계청에 나오는 거야. 이 말은 뭐냐면은 뭐 쉽게 말해서 두 커플 결혼하면은 한 커플은 이혼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결혼해봐야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보기에, 그리고 각종 연구에 의하면은 둘의 성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완전히 어떤 조건만 보고 결혼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지. 그러면은 결정사 외에 좀 다른 루트들이 좀 있을까요? 나는 개인적으로 내 주변에서는 결정사를 통해서 결혼한 케이스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케이스가 많아.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만난다거나 알바할 때부터 만났다거나 대학생 때부터 만났다거나 최근에는 이제 동호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단 말이야.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굉장히 많아졌어. 그래서 이런 곳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연애까지 하게 된 친구들도 있고, 실제로 이제 오늘 촬영 전에 수업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40대거든 초반인데 지금 벌써 만나는 남자가 2명씩이나 있어. 그럼 결정사를 좀 비추천하는 입장이신 거잖아요, 대표님은. 그렇지. 좀 이유가 있을까요? 나한테 수강을 받는 수강생들 중에는 이미 결정사에서 몇 번의 남자들과의 그 만남을 갖은 이후에 나한테 한계나 문제가 생겨서 수업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거든.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절 마음에 들어지지 않고요. 소개팅에 나오는 남자들 중에서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남자들이 많지가 않아요.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못해서 결정사에 가입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속으로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가입한 친구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. 그 친구가 말하는 거는 나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. 물론 결정사에 가입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야. 자,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가 이제 결정사를 가보면 알 수도 있을 거야. 되게 비싸. 뭐 가격도 다 천차만별이지만은 소개받는데 몇백만 원 주고 몇 회 안 돼. 뭐 3회에서 5회 뭐 이 정도 되고 그 안에서도 괜찮은 남자가 혹은 나랑 맞는 남자가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단 말이지. 근데 이미 한 번씩 소개받을 때마다 받은 금액은 깎이고 있어. 거기다가 뭐 성혼비라고 해서 결혼을 성공하게 되면 그때 내는 비용 같은 것도 지불을 하게 되거든. 남자 쪽에서도 지불을 받고 여자 쪽에서 지불을 받는다면 굉장히 큰 돈이 나가겠지. 어떻게 보면 혼수에 쓸 수 있는 금액인데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괜찮은 남자를 유혹하는데 꼬시는데 결혼하는데 성공 확률이 낮을 거란 말이지. 그리고 설사 이 남자랑 잘 된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돈만 날리고 시간도 많이 날리게 될 거야. 실제로 내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결정사에 가입을 2번이나 했었어. 서로 다른 회사에 가입을 했었고 큰 비용을 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단 말이지.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저의 문제가 뭘까요? 라고 해서 그 친구랑 대화를 좀 해보니까 이 친구한테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더라고.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굉장한 뭐 기대심들도 있고 자기가 바라는 점들도 많고,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최대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랑
이제 접촉을 하게 했거든.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생기게 되고 자신의 결점과 반대로 자신의 장점도 알게 된 거지. 그래서 단점은 최대한 개선시키고 장점은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서는 결정사에 맞는 남자들 이제 관심이 없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포인트는 이 본질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.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정사를 간다. 뭐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들에 너무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,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남자와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, 그 다음에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고, 그렇게 된다면 결정사를 가든 소개팅을 가든 그런데 돈을 쓰지 않더라도 괜찮은 남자랑 잘 될 확률이 높아질 거야. 그래서 나는 선택은 존중 하나, 그 전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. 어떻게 보면 배드걸 라이프가 그러면은 그런 결정사의 단점이나 본질적인 문제를 완전 보완한 커리큘럼이겠네요. 그렇지. 왜냐면은 나는 남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이 남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남자랑 잘 되고 싶어도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 보니까 충돌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. 알고 만나냐 모르고 만나냐는 확실한 차이가 있지. 그리고 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고